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림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림프계를 우리 몸에 있는 거를 대충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여기에 각 사타구니에 이렇게 하거나 겨드랑이, 우리가 겨드랑이 밑에를 이렇게 살살 뒤집어 보면요, 뭐가 동글동글 뭉친 거 있어요. 파달만하게. 그것이 바로 림프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피로했을 때 바로 가래토 쓴다고 하죠. 그거는 바로 림프절이 부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물질도 없애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래토 쓴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면 우리 온몸의 조직 속에는 모세 림프관이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점점점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있는 가슴관이 돼요. 큰 림프관이. 근데 여기도 쭉 가면은 또 팔뚝에서 오는 것도 있고 머리에서 내려온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좌우 총 림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좌우에 있는 총 림프관들은 상대 정맥, 위에 있는 정맥에, 그러니까 정맥에 연결돼요. 그러면 바로 연결되면 림프액이 정맥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혈장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바로 요게 있었죠. 바로 각 조직 속에는 그 모세혈관이 있어서 세포를 기르는 것은 모세혈관이다. 그럼 모세혈관은 1층은 세포로 있어서 세포 사이에 틈새가 있고 이거는 현미경으로 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예요. 현미경 속이다 해서 현미경으로 볼 정도로 아주 가느다라요. 적혈구가 겨우 통과해요. 그러니까 적혈구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겨우 통과해서 여기에 모세혈관,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이 다 그러면 혈압으로 쫙 가요. 모세혈관까지. 그러면 소동맥을 거쳐 모세혈관 가니까 혈압에 의해서 조직액 속은 낮을 테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작은 그 세포의 틈새로, 세포와 세포 사이 틈새로 혈장 성분이 나온다고 했어요. 혈액의 액체 성분은 혈장 성분이에요. 혈액이 붉은 것은 적혈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적혈구는 내려오지 못하니까 혈장만 내려와요. 근데 그게 노란색이죠. 바로 조직의 혈장이 조직 속으로 나오면 조직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혈압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조직액도 밀려서 막 흘러가고 세포들은 그 흐르는 조직액 속에서 자기한테 맞는 영양사 산소와 어떤 또 호르몬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한 물질을 흡수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려요. 그것도 흐르면 이 속에는, 조직 속에는 모세 림프관이 또 있다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혈장이, 모세혈관도 혈장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삼투압이 높아요. 혈장에 액체 성분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건더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틈새로 다시 들어가요. 모세혈관으로 이 조직액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거는 약하죠. 왜냐면 모세 림프관은 속에 판막이 있고 끝부분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모세혈관보다는 좀 큰 저기예요. 그래서 글로 쑥쑥 잡아 들어 마시는 거죠. 조직액 속에 병균이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지질 성분이라든가 아무튼 필요 없는 것은 전부 빨아들여요. 그리고 모세 림프관 한번 빨아들인 것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고? 판막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열로 모세 림프관이 하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가슴관으로 해서 좌우 총 림프관으로 가가지고 정맥, 대정맥에 연결된다. 그래서 혈액이 혈장 성분, 조직의 림프액은 다 누런색이다. 결국은 총 림프관으로 해서 여기 림프액은 다시 정맥 속으로 들어가서 혈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림프절을 갖다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림프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림프샘이죠. 림프샘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데 막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개는 사타구니하고 여기 겨드랑이 있는 데가 많죠. 그래서 겨드랑이를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런 뒤에 만져보면 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찌꺼기고 뭐고 세균이고 막 잡아 죽였잖아요. 아니 잡아 먹어, 아니
모세 림프관이 빨아먹었잖아요. 빨아먹은 것이 쭉 가다가 그 림프절 속으로 들어가요. 림프절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속에 판막이 있죠. 여기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쑥쑥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여 속에서는요 가둬놔요. 판막이니까 가둬놓고 바로 세균이나 이물질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림프절에서. 그뿐만 아니에요. 림프 구에가 림프절에 있는데 림프 액 속에는 림프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T 림프군이 B 림프군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T 림프가요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것은 T 림프구가 적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림프구들 중에서 T 림프구랑 B 림프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대식 세포가 있어요. 그 백혈구의 일종으로 큰 세포요. 대식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세균이 들어와서 반에 어떤 세포가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되면 대식 세포가 그걸 딱 알고 그놈을 갖다가 먹어버려요. 그 감염된 세포를 막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면서 그 몸포시에 그 죽었잖아요. 막 먹고 죽으면 그 대식 세포 속에는 표면에 뭐가 나냐면 그 병균에 대한 자기가 잡아먹은 거에 대한 정보가 싹 나타난대요. 그러면 보조 림프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가다가 바로 그 대식 세포가 잡아먹고 그 표면에 정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있다는 것을 근처에 있는 T 림프구나 B 림프구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면 T 림프구는 그 바로 정보를 받자마자 독성 림프구로 돼요. 그래갖고 킬러 림프가 돼가지고 그 감염된 세포를 이제 그 대식 세포한테 정보를 입수했으니까요. 감염된 세포가 어떤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잡아 먹어버려요. 병균을. 그런데 B 림프구는요.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보조 림프한테 정보를 받아가지고요. 어떤 거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두 개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형질세포는 바로 그 혈장 속에 있는 감마 글로불린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 갖고 항체를 만들어 버려요. 항체를 만들어서 감염된 세포의 병균하고 또 이제 죽이는 작용하죠. 그런데 기억세포는 그 정보를 기억해둬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바로 기억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똑같은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주사에서 독성 물질이든 거기에서 세균이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이미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해 버려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정보가. 그래고 대량 생산해서 진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항체를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바로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T림프구냐 B림프구냐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흉선이라고 그랬죠. 흉선이 있었죠. 이거나 질화나 두 가지 다 림프샘이 변해서 된 거예요. 크게. 그럼 여기에 흉선이 있어요. 여기에 흉선, 심장 위에 흉선이 있죠. 가슴샘이라고도 그래요.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대개는 12살 전후해 가지고 계속 성숙 생식기관을 억제해요. 발달을 못하게 딱 억제해요. 왜냐하면 꼬맹이 시절에 상숙적인 생식기관이 발달해 버리면 꼬맹이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체가 발달할 때까지 그거를 딱 억누르고 있다가 점점 이제 저기에서 나중에 12살 넘어서 이제 조금 되면은 점점 퇴화돼요. 생식기관을 계속 억누를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생식기관이 이제 점점점 발달을 해갖고 사춘기를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 흉선이 그 작용을 하는 줄 알거든요. 뇌의 송가선에서도 조숙을 방지해요. 그러면 흉선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림프구 훈련 장소예요. 림프구를 훈련해요. 어떻게 훈련하느냐면 이제 골수에서 림프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열로 들어가잖아요. 혈액을 타고 흉선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서 제대로 된 놈, 그 미숙한 림프구 중에서 똘똘한 놈만 딱 고르고 나머지는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저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있는 항원하고도 친하고, 아니 항체하고도 친하고, 그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친밀감이 있는 림프구만 살려줘요. 그리고는 약하거나 그런 거에 치밀하지 못하면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나 봐요. 잘못 저기 해갖고 나중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못 모르고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흉선이 그 작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하면은 막 단백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거하고 친밀하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T림프가 되고 B림프가 된대요. 그런데 얼만큼 그게 엄격하게 하냐 하면은 요 속으로 들어가는 림프구 중에 살아남는 건 3%에서 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린대요. 왜냐고 저기 자기 주인을 몰라볼까 봐서. 그러는데 그래서 흉선에서는 바로 림프구를 훈련시킨다. 바로 그러고 암세포는 아까도 말했지만 T 림프구가 암세포를 죽여서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은 바로 그 작용이 안 돼서다. T 림프가 적어서 암에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다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이 심장은 실은 심낭이라는 또는 심포라고도 하는 이중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심낭 주머니죠. 그 심낭 주머니 속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는 이중막으로 돼 있고 그 이중막 사이는 심낭액이 있죠. 그래서 그 하늘 쪽인가요? 12경락으로 했을 때는 바로 심장으로 가는 경락이 따로 있고 심낭으로 가는 심포 경락이 따로 있어요. 그러듯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심낭 속에 들어있다. 심장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아팠는데 심장이 아니라 심낭염, 심낭 속에 이중의 심낭 속에 염증이 생겨갖고 늑막염처럼 염증이 생겨갖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라가 림프세인 발달되는 우리 몸의 방어체제예요. 그래 아주 큰 기관이죠. 지라가 세균을 막 죽이고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 잡아 죽이는데 그 잡아 죽이는 역할이 동양혈관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에 간과 지라에 동양혈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동양혈관이 어떻게 해서 죽이는가, 동양혈관이 어떤 것인가, 모세혈관이 변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적혈구를 뭐냐면 기한이 다 지나면 죽이고 늙은 백혈구를 죽이고 잘못된 거는 전부 다 없애 죽여요. 지라와 간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